자, 바로 이 제목입니다. 코인 투자 큰 손. 이제 언론에서 이런 표현 씁니다, 지금요. 뭐 상위에 얼마에 들어간다. 김남국 결국 윤리위 제소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조금 머뭇거렸다는 비판 받았죠. 오늘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화면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트루도 캐나다 총리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열려서 이제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뭐 여기 보시면 김남국 의원 불참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단말기 접속 뭐 번호 누르라는데 없죠? 이게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 이런 모습도 오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그럼요. 이 윤리 제소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회의가 끝난 뒤에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그 모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윤리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요. 또 진상조사를 위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강제명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뭔가 결정이 됐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도 제소를 한 상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남은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복잡하게 이제 무슨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일단 뭐 숙려 기간 한 20일. 요건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문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최대 60일 정도 머무를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전체 회의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가서 뭐 통과되는데 최대로 따지면 8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 자문심사위원회 요 단계를 놓고 약간 여야가 지금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오늘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여야 각각의 입장이 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에 내일 전체 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징계안 제출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 따라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절차까지만 하고. 자, 우선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요 중간 단계 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바로 가자. 근데 반면에 민주당은 아니 절차가 있는데 왜 이걸 건너뛰는가? 각각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속내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 민주당에서는 가능한 뭔가 걸릴 수 있는 시간 다 단계를 거쳐서 좀 천천히 보자.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근데 아마 자문위를 생략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빨리 하자라는 애들론 표현 같고요. 실제는 자문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 이제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이 이제 혹시나 소송 등을 통해서 이것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좀. 또 절차 위반 뭐 이런 거 그렇죠. 말하는 겁니까? 이제 국회의 여러 가지 징계 등 자율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절차 위반은 관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상 거쳐야 한다라고 이건 당연 규정으로 돼 있어요. 당연 규정. 그래서 거치되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자문위를 거치는 기한을 되게 짧게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회에서 할 일이 크게 없어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해명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밝혀진 상황이고 진상조사단이나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밝혀지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사정만 갖고도 징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사정을 통해서 징계 수위만 결정하면 되는 거라서 자문위원회를 오랫동안 거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문위원회에 거치는 기한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짧게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혹시 자문위원회 최대는 60일이에요.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이걸 가지고 아마 또 무슨 예의가 나오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또 공격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오래 머문다고 하면은? 이것도 아니, 저희 당이 시간을 끌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뭐
검찰이 보고 있는 그 제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조세포탈 뭐 이런 부분인데 예. 실제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한동훈 장관도 인정했습니다만은 지금 법 체계가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를 하는데도 매우 한정적이고 만약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국회 상임위 중이거나 말하자면 청문회 중에 그런 개인적인 어떤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예. 부분이 될 테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심각한 뭐 조사 결과가 더 말하자면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빨리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절차는 이렇고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능한 징계가 무엇일까? 이게 또 관심사인데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있어요. 여기 보면 경고 정도, 그러니까 공개적인 경고, 그다음에 공개적인 사과, 요게 좀 있고요. 그리고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러니까 국회 나오지 마세요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치면 정학 정도 되겠네요. 대신에 요 기간 동안은 수당 등 이런 게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거는 제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에서 잘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거는요 절차가 더 복잡한 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데 제적의원 3분의 2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300명이잖아요. 200명 넘게 참석을 해야지 그래서 찬성하는 표가 나와야 이 제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야에서 지금 제명 뭐 이런 걸 좀 꺼내시는 분들이 벌써 있습니다. 지금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그 사건이죠. 저는 이제 윤리특위에서 엄정하게 진실 규명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빨리 박탈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부업 정도로 여기고 뭐 코인업자처럼 그 사적 영리 활동에 매진한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직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임위가 열렸던 시간이지 열려갖고서 내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대개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대개 7분 내지는 5분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대개 밖에 나와서 자기 볼 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정말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본인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죠.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징계 책임은 결국은 이 직을 면제시키는 거 빼앗는 것이 최고죠.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봐도요. 이것은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고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나와 계신데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지금까지 흘러던 상황 다 감안하시면 김남국 의원 지금 윤리특위 갔으니까 징계 절차 들어간 거란 말이고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뭐 질문에 답하면 최대치는 뭐 30일 이내 출석 정지 또는 뭐 공개에서 경고나 사과. 근데 제명 조치는 나오기가 사실상 힘들.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십니까? 힘들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심상정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나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걸라고 해요. 부업에 그 국회의원직을 부업으로 여기고 사적 이익에 매진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인지 그거 한번 좀 따지고 싶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게 국회의원이 부업이 되고 그리고 사적 이익에 매진하게 되는 겁니까? 항상 그렇듯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목사들한테 욕을 먹어요. 절에 예불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설법 듣다가 그 참석한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중간에 나가서 한 사람들은 욕을 안 먹어요. 안 들리기 때문에요. 자, 상임위 출석을 안 했습니까? 상임위 앉아서 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 들어도 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 부분에 있어서 근무 태도의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건태 문제잖아요. 그 외에 말하는 뭐 고인을 무상으로
받았다. 예.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 예. 그다음에 재산 공개 누락을 했다. 조세 포탈이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나라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밝혀진 게 있나요? 잠깐만요. 예. 밝혀진 건 없는데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론이 전하여졌다, 전했다. 예. 그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실명 한 개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조세 포탈했다. 예. 어떤 근거로?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했다. 예. 어떤 증거로? 대부분 예.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대부분 이 비실명입니다. 그 수많은 관계자들의 이야기했다고 전해졌다지 취재 결과 확인했다라는 보도 하나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확인됐다 보도가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의혹이 있죠. 예. 그런데 내부 정보 이용이 가장 크죠. 예. 본인이 코인 발행사와 일면식도 없다. 그다음에 코인 발행사도 내부 정보를 흘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현재 나온 그렇죠. 현대까지 설명이었어요. 실명으로 이야기 나온 거고 그 외에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과 억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사실 한 개라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라. 지금은 말 그대로 근태 문제예요. 근태. 근데 근태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 출석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상임위 출석 안 하는 사람들, 교회에 설교 들으러 안 온 사람들, 절에 설법 들으러 안 온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징계 전망을 중간에 있는 단계, 어떤 공개석상의 사과 또는 출석 정지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양무석 전 의원의 전망이었습니다. 예상. 지금 그 옆에 듣고 계신 윤기찬 위원장이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지금요.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뵀는데 귀가 다 멍멍하네요. 어쨌든 이게 뭐 근태 문제만이 아니죠. 지금 나온 것은 일단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 유믹스를 여러 가지 해명한 것이 사실과 다른 해명인 것이 좀 있었고요. 국민께 해명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 법안 심사 내지 공동 발의 과정에서 2021년도 11월 달 아마 그때쯤에 유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믹스 코인은 게임 업체가 수건 사업인 이 법안을 만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해 충돌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믹스라는 것이 이 게임 코인이거든요. 그러면 P2E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생긴 점수나 경품 등을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란 말이에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법안이 2021년도 12월 달에 공동 발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이런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그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법의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고 이런 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징계 수위를 정하느냐? 이것은 사실 징계의 개념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서 만약에 그런 형사법 위반의 여지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형사처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가 국회의원 스스로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합의다. 그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자고요. 어떻게 정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징계하면서 나온 게 이제 품위 유지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뭐 계속 손을 두고 계신데 제가 차례차례 드릴게요.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양무석 전 의원께서 뭐 약간 다른 의견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근태 이야기하니까 다른 부분들도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동 발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동의할 수 없어요. 공동 발의라 하면 대부분의 간행이 어때요? 발의하는 그 의원이 쭉 돌리죠. 그리고 나서 그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 공동 발의하죠. 자, 간호법에 국힘당 의원들이 낸 간호법에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50명 가량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거부권 이야기할 때 거부권에 힘 실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그 공동 발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치열하게 비판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공동 발의는 비판하지 않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공동 발의에 대한 기본적인 그 관행과 개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공동 발의했다고 이게 이익 충돌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좀 알겠습니다. 설득력이 없지 않아요? 자, 박종희 전 의원께서 전 의원 경우 있으시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기 전에 준비돼서 나왔던 영상 중에 정성호 의원이 상임위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시 자리 비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해하기 힘든 거죠. 이제 상임위에서 코인을 한동훈 장관 청문회라든가 예. 이태원 참사 회의 관련해서 그 중간에 코인을 했다. 그건 이미 이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보다도 코인 중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500만 원 이상의 보석 또 골동품 예. 이런 거 전부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9억이니 뭐 지금 갖고 있는 예, 게 예. 9억이니 한때는 60억까지 불었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중대한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윤리위라는 것은 여야가 이제 뭐 자율적으로 물론 예. 외부위원들도 두지만 안에서 자정 기능을 행사하는 특이거든요. 예. 저는 여기서는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김기현 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검수안박법 통과한다고 예. 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점거했다가 출석 정지 30일을 받았습니다. 예.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보가 돼서 받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38건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영호 의원의 그 제주 4.3 발언이라든가 그러니까 또 윤리 신현영- 넘어가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신현영 지금. 민주당 의원의 그 닥터카 예. 편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서 있는데 처리가 안 돼요. 이거는 뭐 이 국민들이 저걸 보고 기대할 필요는 예, 없는 예. 겁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전부 거짓말로 대답하거나 축소해서 대답했던 그런 도덕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잣돈이 어디서 나왔냐 했을 예, 때 예. 발언이 오락가락해서 설득력이 없었던 것. 그다음에 코인 투자 시점이라든가 또 에어드롭 받은 어떤 양이라든가 예. 지금까지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투자했고 또 24시간 코인 투자가 되는 기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투자를 하느라고 보좌관들이 써준 그 답변서를 한동훈 장관한테 이모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그 허탈감을 안겨주고 실망감을 안겨준 부분. 그다음에 청년 정치인으로서 예. 소외되고 또 20대 청년들의 아픔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대개 40대 50대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는 거라서 청년 정치인들 그 국회에 집어넣어서 좀 새로운 정치 혁신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찬물을 끼얹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 가물이면 이미 이 김남국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탄핵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예.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양무수 의원 손 드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뭐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도덕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옹호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지연제만큼 예. 욕 듣자. 어. 교실에서 그 바닥에 침 뱉은 걸 갖고 살인죄처럼 예. 몰고 가지 마라. 능지처참할 역적죄처럼 예. 몰고 가지 마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팩트 중심으로 좀 가자. 그 재산 공개 누락 문제 지금 코인은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예. 현행법상 안 됩니다, 그거는. 돈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석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정법 위반 지금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재산세 누락해가지고 예. 그 채권 5억 원 신고 누락해가지고 유죄 받았어요. 그리고 조수진 의원 그 지금 국힘당 조수진 최고위원 자기 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사표를 갖다가 예. 그 대리로 써가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유죄받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에서 유죄받았어요. 불법 해고라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해요. 어제 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자 이런 실정법을 위반한 예. 국힘당의 최고위원은 빠지고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수많은 도덕적인 그 잣대로 공격하는데 예.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하는 게 형평성이 맞나요? 잠깐만요. 공정한가요? 잠깐만요. 상식적인가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윤리특위에 왜 제소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예. 윤리특위에서 제대로 다뤄보자 그러면 예. 그래서 저게 죽을 죄인지 의원직 사퇴를 할 죄인지 예. 아니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저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해야 할 죄인지를 예. 따져보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왜 윤리위에다가 저걸 제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의도도 몰라요. 예. 그런데 최소한 내가 판단하기에 저 부분에서 그러면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예. 윤리특위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봐요. 그런데 방송이든 정치든 언론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김남국이 죽을 죄를 지었나 역적질을 했냐. 예. 그래서 지금처럼 능지처참에 육실할 정도로 저 정도로 얻어 터져야 되냐. 이게 형평성이 맞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 분 쭉 말씀하셨어요. 뭐 결들은 다르지만 각각의 입장, 그다음에 어떤 설명들 다 녹여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태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뭐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의혹 사태, 뭐 코인 사태라고 줄여서 부르면요. 이 상황이 민주당의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걸 아마 여기 네 분도 지금 부인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당 자체가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해요.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온 말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저는 비슷한 점이 뭐냐면 국민적인 어떤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간이 이제 흘러오고 이런 건 아니겠어요? 본인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시간이 가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밝히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께서 원하시는 눈높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그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기본적으로 그냥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 국회의원이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앞에 OX 팻말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 코인과 관련된 이 파문, 이게 과거에 있었던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O,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시면 X를 골라서 앞에 꽂아주세요, 지금. 자, 이 사태, 지금 이 코인과 관련된 이 의혹과 논란, 파문, 과거에 있었던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자, 세 분은 O, 그다음에 양우석 전 의원만 지금 X 아니라고 했었어요. 뭐 그 정도 아니라고. 자, 그러면은 일단 얘기를 들어보는데 우선 김영주 전 의원님, 왜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한,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악성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0대, 30대들의 예민한 감정을 그냥 그대로, 물론 이 조국 사태 때도 결국 학벌의 문제, 또 말하자면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자기네들끼리 죽어가면서 일제자를 만들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러한 어떤 그 공정성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반발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을 아주 이류당으로 만들었어요. 이모 이런 말을 해가면서 자기가 코인에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상임위에 질 높은 국회의원의 어떤 그걸 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 자체에서 두 개, 세 개가 겹쳐져 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식 투자했으니까 코인 투자지. 이런 당에 굉장히 안 좋은 그 어떤 비아냥 그림의 대상으로 그 대선 뒤에 주식 투자한 거 이것까지 다시 또 연결되고 회자가 된다 이거죠? 네. 이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코인 전문가는 알 수 있는 그것이 어떤 내부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메타콩제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 사실은 그 업계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아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국회의원이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한다. 그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유일하게 X를 고르신 게 양무석 전 의원인데, 그러니까 뭐 제가 질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조국 사태만큼 정도의 파장은 아니다. 그런데 위기를 주지는 않는다. 이건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자,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이 고인 전문가는 돼서는 안 되고 그럼 국회의원이 주식 전문가는 돼도 되나요? 그 논리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들이에요. 사실상 그 개미 투자자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국회의원이 고인 전문가가 되면 문제가 되나요?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의혹 정폭인데 조국 사태 때는 한 100가지가 나왔어요. 조국 일가의 범죄 행위를 한 100가지를 갖다가 떠들어서 매일같이 도배를 했었어요. 똑같은 그 김남국 현상이에요. 김남국에 대해서 한 10가지를 가지고 계속 부풀리고 이재명까지 연결시켜 나가는 그 아주 집요한 이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불법성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언론도 그리고 검찰도 경찰도 그리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좀 냉정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 잘못한 것만큼만 이야기하자라는 부분인데 아예 잘못했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무 태도에 대한 문제나 몇 가지의 그 자기 발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만 갖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조수진의 그 행위가 더 나쁘냐, 김남국 행위가 더 나쁘냐, 이거 한번 두 개 던져봅시다. 다른 건 그 차이예요. 조수진은 언론을 안 타는 거고요. 김남국은 집중적으로 언론에게 얻어 터지는 거고요. 이 차이입니다. 자, 일단 뭐 두 분 의견 다르고 나머지 뭐 두 분들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종희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수현 전 청와대 이 정부 수석께서 사실 이 사안이 국민 감정선을 좀 건드렸다는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그 20대 청년들이 이제 코인 투자로 뭐 파산한 청년들이 많은데 국회의원이 그 공인 자격을 이용해서 코인 투자를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아까 국회의원들 주식 뭐 투자하는 거 자유롭다, 뭐 전문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주식을 전부 백지 신탁해야지 차명으로 할 수는 있어도 본인 이름을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임위 등등에서 연관이 돼서 관련성이 있다라 그러면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코인 한 거를 가지고 교회나 절에 가서 또 예배에 불참한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다 하는 비유도 사실 잘못된 비유고요. 국회의원이 국정의 엄중함을 보면 상임위 때 온 신경을 다해서 자기를 지지해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라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논리 정연한 이 청문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앉아서 코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엄중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를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면 직권 남용이고요. 그런데 참으로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도 검찰 공화국의 어떤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도 이번에 이준석이 코인하면 괜찮고 내가 코인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것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공작 정치를 한 거다.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에 수긍할 국민들이 있습니까? 저는 김남국 의원의 하는 행태를 이렇게 보면 정말 청년 정치인이 정치를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바닥에 침 뱉은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도끼로 바닥을 내리찍어서 우리의 기반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잠깐만요. 박종희 의원님 윤기찬 부위원장부터 잠깐 말씀하시고 내가 드릴게요. 뭐 자꾸 조수진 의원 말씀하실래 한마디 보태면 이 국회의 징계라는 게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절대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그 행위별로 평가를 받아보고 만약에 조수진 의원이 문제가 있다면 죄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끌어올리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 실질적인 불법 행위,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것과 안 드러난 것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 그거는 생략해 주시고 다른 얘기를 언론에 제가 한마디 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관한테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제 이야기 도덕적인 마무리하면 수준을 뭐 하세요. 양무석 제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합시다. 언론의 집중타를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박종희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공인 자격을 이용해서라는 표현, 그다음에 정보를 이용해서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인 자격을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라고 이야기를 계속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 발행사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그러면 압수수색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고 내부 정보를 줄 수 있는 고인 발행사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꾸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갖고 김남국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아니, 평론이에요, 변호예요. 지금 이게 평론입니까, 변호입니까? 잠깐만요. 지금요 이 주제가요. 관련 주제가 더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발언을 좀 아껴서 그때 하시고요. 김영주 전 의원만 제가 잠깐 드릴게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 수준의 양문석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업비트가 FIU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수상하다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윤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단순한 뭐 윤리적인 뭐 형평성의 문제를 뛰어넘고 있다. FIU 원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 수준을 뛰어넘는 혹은 오늘 내가 본 그 카이스트 교수 말에 의하면 FIU를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의혹일 수 있고 한 개인의 의견일 수 있지만 단순히 윤리적인 잣대에서 왜 김남국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들 보도를 통해 시작됐고 그에 여러 가지 해명도 있었는데 사실은 뭔가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보도, 해명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